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밑으로 수많은 PVC 파이프들이 매설돼 있다. 식수를 연결해주는 것은 물론 하수와 오폐수의 이동로로 지하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다. 어떻게 만들어야 유속을 방지하지 않고 퇴적물도 쌓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PVC 파이프를 생산하는 차후 S&P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 그들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분야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지하 세계를 눈앞에 펼쳐놓은 듯 자유롭게 통제하는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파이프 제조업에서 IT 솔루션 개발업체로 변신한 차후. 그 중심에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신창훈 회장이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창조 경제를 만나보자. 하수관과 수도관으로 쓰일 PVC 파이프가 생산 중인 현장. 작업의 특성상 10일간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4일간 멈추는 형태로 돌아가는데, 오늘이 그 막바지 생산 작업 중이다. 이곳에선 상수도용으로 사용되는 수도관과 오수나 하수를 처리장까지 이송하는 하수관,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일반관 등 총 5종류의 관을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도 관과 관을 연결하는 이음관이나 오수바지 등 다양한 파이프가 제작되는데, 이 파이프들의 주요 사용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의 건설 현장이다. 그렇다 보니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특히나 열악한 국내 상하수도 건설 현장에서 수도관과 하수도관에서만큼은 표준이 되고 싶었다는데, 땅속에 한 번 묻고 나면 그 제품에 대한 별다른 검증 방법도 관로의 탐사 방법도 없기에 자칫 안일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이 하수관 생산 분야다. 하지만 차후 S&P는 그런 불성실함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 고객사가 느끼는 단 한 번의 작은 불신이 곧 기업의 존폐로 이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예, 물론 관이 지하에 매설돼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하에 매설된 관 속에는 국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수돗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될 경우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관보다 보이지 않는 관의 품질 관리, 또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와 공정 관리는 차후 S&P가 지켜온 철저한 원칙이다. 그래서 각 공정에 설정된 작업 표준에 따라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2시간 간격으로 체크하고 있다. 실린더의 온도 등 압출 조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랜덤 샘플링을 하여 매경 두께, 길이, 무게, 인장 강도 평편 시험 등 제품 검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후 S&P는 설립된 지 9년 만에 전국에 300여 개가 넘는 지점과 대리점을 두며 착실한 성장을 해왔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며 제품을 개발한 것이 입지를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신소재 개발이었다. PVC 파이프는 12가지 원료를 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최근 그 원료 중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해 2009년에 특허 등록을 마쳤다. 대나무 숲과 경탄을 나노 입자로 배합한 친환경 소재였다. 이 소재의 가장 큰 성과는 파이프의 세균 번식을 막은 것이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 포도상 구균과 대장균을 이용해 24시간 후에 검사하자 항균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이다. 세균을 억제하자 자연스럽게 악취도 줄어들었다. 차후 S&P는 소재의 경쟁력을 앞세우는 데 이어 생산 과정에도 차별화를 뒀다. 이른바 다층 공합출 공법이라는 것인데,
3중으로 된 여러 겹의 파이프를 동시에 찍어내는 공정이다. 네, 2대의 트윈 압출기에서 각기 다른 수지 배합물을 토출시키고 금형에서 2가지 토출 수지를 하나의 원형으로 선연시켜 3층 구조를 갖게 하는 공법으로 합성 수지 화학적 성능 개선은 물론 외부 충격파를 3계층에서 불절 감쇄시킴으로써 외부 충격이 강하면서도 인장 항복 강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물리적 성능 개선도 실현시켜주는 압출 공법입니다. 다층 압출 공법은 3중 구조의 파이프를 한 번에 성형하는 금속 가공법이다. 한 대의 압출기에서는 가장 바깥쪽 파이프를 찍어내고 또 다른 압출기에서는 준비된 파이프의 중심부를 뚫고 가운데 층을 찍어내며 동시에 3중 구조를 만든다. 이때 각 압출기는 서로 특성이 다른 수지 배합물로 파이프를 성형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적으로는 파이프 하나에 2개의 수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일반 파이프보다 물성이 월등히 높아졌다. 가장 큰 차이점은 차음 효과였다. 유체가 흐를 때 발생하는 소음을 크게 줄인 것. 파이프의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하 매설용으로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파트 및 건물에 배출되는 하수로부터 파이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즘 문제되고 있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그리고 세면대, 베란다 등의 하수가 발생하는 지점에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이프 및 파이프 이음간 소음 감소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층 공압출 공법의 또 다른 강점은 강도의 증가였다. 여러 층으로 된 파이프는 구조적으로 외부의 충격을 덜 받게 된다. 또한 파이프에 여러 합성 수지가 집약되면서 화학적으로도 내구성이 높아진 것. 차후 S&P의 대표적인 PVC 파이프인 에코 내충격 파이프가 그것이다. 몇 가지 테스트로 성능을 확인시켜주겠다는 품질 관리팀. 먼저 내충격 테스트다. 2m 높이에서 9kg의 추를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파이프의 내충격 테스트는 관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시험 조건이 달라지는데 깨지지 않아야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다음은 편평 밀착 테스트. 파이프의 직경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하중을 줬을 때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역시 이상이 없었다. 상하수도관 작업에 쓰이는 파이프에 있어 내구성은 중요한 특성이다. 시공 도중이나 시공이 끝난 후에도 가해질 수 있는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인데 인장 강도 테스트도 내구성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제품을 양 끝을 잡고 잠겼을 때 늘어나지 않고 버티는 힘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 제품이 파단되는 시점까지 재료의 힘을 가장 크게 받은 힘을 인장 항복 강도라고 합니다. KS 기준에 따라 시편 3개를 제작하여 인장 실험 후 최대 항복점이 평균 43MPa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인장 항복 강도 실험입니다. 3번의 인장 강도 테스트 결과 KS 규격인 43메타파스칼을 넘기며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가 증가하면 내충격성이 감소하는 물리적 특성을 지니지만 에코 내충격 PVC관의 경우는 달랐다. 쉽게 말해 KS 규격에 적합한 일정 부분까지는 인장 강도와 내충격성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에코 내충격 PVC 파이프는 내면이 미끄러워 상하수도의 빠른 유속을 돕고 관내에 부유물이 퇴적하는 걸 방지한다. 가벼워서 시공이 간편한 특징도 빼놓을 수 없다. 기능성과 경제성이 고려돼 설계된 파이프들. 덕분에 업계 표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차후 S&P는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차라리 작은 꿈에 불과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의 부족함을 느꼈던 것일까? 차후의 신창훈 회장. 그는 첨단 기술에 대한 갈망이 늘 많았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포부 하나만 갖고 어느 날 갑자기 비전문 분야에 뛰어들 수는 없는 일.
그는 파이프 제조업에 더욱 충실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파이프 제조 분야에 종사하면서 느낀 불편함을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했다. 생소한 IT 분야에서 무작정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기보다 기존 사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사업 분야를 찾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IT 분야로 눈을 돌릴 만한 계기를 찾게 된다. 그날 역시 공사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던 인부들의 잘못된 관행을 목격했다는데. 아유, 땅속을 팔 때마다 뭐가 이렇게 묻혀있는 게 많은지. 설계도보다 50cm나 틀어서 시공했는데 옆에 있는 관이랑 너무 붙였나? 아유, 묻으면 그만인데 누가 알겠어? 자, 빨리빨리 합시다. 신창훈 회장은 업계에 만연된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로 결심한다. 위기나 어려운 점을 기회로 잡을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신창훈 회장에게도 발휘된 것이다.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제가 제조업에서 파이프를 공급하다 보니 고객들이 지하에 매설된 그 광거 상태를 파가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파지 않고도 지하에 있는 그 파이프 매설물들에 대한 그 위치 파악이나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IT 기술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와 통신, 가스 등 7대 지하 매설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 다시 말해 땅을 파지 않고도 매설물을 훤히 들여다볼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 쉬웠으랴. 내가 이런 솔루션을 구상했는데 투자금을 얼마나 까먹으면 수익이 발생하겠어요. IT 분야가 눈에 드러나는 성과를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고, 게다가 웬만큼 기술을 잘 다듬지 않으면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한계도 있을 겁니다. 많은 고사 끝에 결국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신창훈 회장. 이때부터 파이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스란히 IT 기반 기술로 흘러들어갔다. 게다가 한 가지 아이템에만 사업을 의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IT 기술 개발을 병행하였고, 지금까지 연구 개발비로만 투자한 금액이 15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신창훈 회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개발 3년 만에 그가 꿈꿔왔던 목표는 현실이 되었다. 12개의 특허 등록 끝에 지하관로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며 현재 상용화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런 시스템의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받으며 지난해 창조경제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과연 차우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 관로 시스템이란 무엇일까? 공사 현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무실 풍경. IT 기업으로 사업을 넓힌 차우가 개발한 스마트 관로 시스템은 이런 사무실에 앉아서도 복잡한 파이프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확히 어떤 시스템일까? 네, 스마트 관로 시스템은 지하 시설물을 2차원 바코드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그 기간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시공 감리서부터 유지 보수까지 할 수 있는 전천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 파이프를 준비했다는 개발진. 스마트 관로 시스템은 공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돼 파이프의 유지, 보수 단계까지 적용된다는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처럼 파이프를 복잡하게 나열해봤다. 그런데 시스템 설명에 앞서 중요한 준비물이 하나 더 있다는데, 바로 QR 코드북이다. 저희 스마트 관로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QR코드는 이제 관에 대한 기본 정보, 속성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 대한 관경, 관의 재질, 그리고 관의 종류, 그러면 그 관에서 매설되어 있는 지점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치 정보들을 입력해서 그 위치 정보들을 서버를 통해서 연동하여서 지하에 있는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는 데 이 스마트 관로 시스템의 QR코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QR코드에는 땅속에 묻힐 파이프의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각종 시공 정보가 담겨 있다. 그래서 스마트 관로 시스템을 이용한 공사의 시작도
관로의 시작 지점과 관로가 꺾이는 변곡점, 끝나는 지점 등에 이 QR코드를 부착하는 일이다. 부착된 QR코드는 파이프의 길이나 구부러진 형태를 유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부착된 QR코드를 GPS 계측기로 정밀하게 측정하여 QR코드의 위치, 즉 파이프의 위치를 측정하게 된다. 시공 정보에서부터 위치 정보까지 담긴 QR코드는 차후가 개발한 스마트폰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단순한 구조다. 스마트 관로 시스템은 이제 관로를 매설하는 시점에서 QR코드를 매설하는 간단한 조차 작업을 통해서 위치 정보나 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입력받고요. 그다음에 매설이 끝난 다음에 흙이 덮인 뒤에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 3D 뷰라든지 지도상에 있는 관로 표시를 통해서 손쉽게 해당 관로를 찾아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파이프를 묻은 다음엔 스마트 관로 시스템을 통해 무엇이 가능할까? 현장에 매설된 관로를 스마트 관로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보기로 했다. 관로의 매설 위치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총 3가지다. 스마트 관로 시스템에서 관로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정밀 GPS를 이용한 방법하고 스마트폰 기기, 스마트 디바이스 내에 내장 GPS를 이용한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도상에 자신의 위치를 특정해서 그 위치부터 도착할 지점을 정해서 해당하는 방향과 거리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정밀한 위치를 3cm 이내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설된 관로를 목적지로 설정하자 사용자가 서 있는 현재 위치에서 파이프까지의 방향은 물론 최단 거리도 함께 표시돼 나와 매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매설 지점에는 지상으로 노출시켜 놓은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스마트폰 전용 솔루션을 통해 이 QR코드를 스캔하고 매뉴얼 버튼을 누르는 식의 간단한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매설된 파이프의 위치를 찾는 데까지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될까? 저희 스마트 관로 시스템의 위치 오차는 3cm 정도고요. 그거는 정밀 GPS를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직접 연동해서 이 QR코드를 바로 설치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위치를 입력받음으로써 위치 오차가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나 매설된 관로는 3차원 증강 현실로 볼 수 있어서 사용자는 마치 땅속을 푸시해서 보는 것과 같이 한눈에 위치를 유추할 수 있다. 증강 현실이 불편할 경우에 3D 입체 화면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로를 보다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스마트 관로 시스템은 현장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 말고도 사무실 관리자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현장 시공을 마친 작업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버튼을 누르는 식의 간단한 방법으로 시공 상황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는데 그런 시공 내역이 서버를 통해 곧바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하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금속선을 이용한다든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제 막 상용화에 들어선 차후의 개발 시스템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도입하기 전에는 처음에 반신반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인들이 있으셨는데 실제 도입되고 난 다음에는 많이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편하시고 실질적으로 도면을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라든가 이런 게 종이 도면에서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찾아가는 부분도 이제 스마트 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후의 스마트 관로 시스템은 위치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QR코드를 이용 GPS와 무선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 증강현실, 3D 등의 기존 기술을 융합해 사용자 편의를 높인 것이다. 종이 도면과 담당자의 경험에 의존했던 무계획적 굴착,
그로 인한 막대한 복구 비용과 잦은 공사 변경까지 스마트 관로 시스템 덕분에 그동안 제기됐던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 자신의 꿈을 이룬 듯 보이는 신창훈 대표. 하지만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한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분야와 IT를 접목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굉장히 중시할 것이고요. 앞으로 차후가 가야 될 그 비전 부분은 기존 산업과 IT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신 있던 제조업에서 가장 낯선 분야였던 IT로의 사업 확대. 간단한 용어조차 낯설었던 새로운 세계였지만 기술에 대한 갈망은 땅속 파이프들을 훤히 들여다보는 스마트 관로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이제 막 새롭게 첫걸음을 내딘 그들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디일까? 기존 제조업과 기존 건설업과 IT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차후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창조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의 창조경제는 기술의 융합으로 일궈내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다.